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6일 목요일 굿모닝 글로벌 시작합니다. 박명석입니다. 시장 참 어렵습니다. 미국에서 이제는 노랜딩 시나리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경기를 보통 비행기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요. 노랜딩, 그러니까 비행기가 착륙하지 않고 경기가 바닥을 찍지 않고 계속해서 순항할 것이라는 그런 논리죠. 사실 지난 연말까지만 해도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경기 침체는 당연히 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고용 보고서부터 분위기가 살짝 바뀌기 시작하더니 CPI까지 하락폭이 둔화되면서 시장이 정말 경기 침체 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간밤에 발표된 소매 판매 지표가 아주 결정적이었는데요. 3%, 전월 대비 3%가 상승했습니다. 사실 1월에 소매 판매 소비 지표가 전월 대비 3% 상승했다는 건 이건 정말 큰 의미가 있죠. 보통 우리가 연말 소비 시즌에 12월에 소비 지표가 올라가고 1월에는 많이 소비를 하더라도 사실 전월의 그 기저효과에 따라서 역기저에 따라서 조금은 둔화되기 마련인데 무려 3%가 급증. 이게 또 2021년 이후에 최대 폭의 상승이라고 하네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정말 경기 침체 온다는 건 기우였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 그러면 좋은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또 이제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연준이 결국에는 그 경기를 랜딩시키는 게 목적이었다고 봤을 때 이렇게 된다면 연준의 정책이 조금 더 강력해지고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다행히도 간밤에는 로블록스라든지 에어비앤비 같은 실적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이 좀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적 시즌도 슬슬 마무리 국면이거든요. 실적이라는 모멘텀이 사라지면 결국에는 또 매크로 변수에 고민을 이어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고민들 저희와 함께 풀어보시죠. 그리고 특히 오늘은 기획특별로 대담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유튜버죠. 저희 이제 유사남님과 함께 잠시 후에 기획특별대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목요일 굿모닝 글로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시장에서 있었던 일들 조목조목 살펴보는 클로징벨 시간입니다. 김태수 미국 세무사님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세무사님. 전거래일에도 그리고 간밤에도 시장이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시장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굉장히 안 좋게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만큼은 굉장히 강하게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상무부에서 소매 판매 지수 발표를 했어요. 3%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2021년도 3월 달에 이후로 보면 가장 크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표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빠르게 상승했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더 크게 상승해 주길 바라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이제 레스토랑이나 전자제품 그리고 가구, 아울렛 이런 쪽에서 이제 많이 판매가 됐다. 자동차 쪽도 좀 많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게 지출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라고 봤더니 이제 정부의 그 연금 프로그램 여기에서 이제 7천만 명 정도가 지금 대상이 되는데 여기에서 한 8% 정도 인상하는 그 효과를 봤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0년 만에 크게 이제 요게 증가를 하면서 소비도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노동시장 쪽에서 지금 굉장히 좋은 이슈가 나오고 또 소매 판매 쪽 좋은 이슈가 나오니까 이제 장 초반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어쨌든 이것만 보게 되면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말하는 것처럼 경기 침체 가능성이 한 25%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이걸
더 이용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금리를 더 올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도이치bank 같은 경우에는 5.75%까지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서를 내놨거든요. 그러면서 주가가 아침에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뭐 연준 총재들도 좀 이번 주에 연설을 많이 하는데 로리 로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리 인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정보들이 더 따라오고는 있는데, 그러면서도 후반으로 갈수록 시장에서는 이제 그 전기차라든가 뭐 이런 어떤 다양한 테마 같은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밀어 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감할 때는 상승해서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이 상승했죠. 그렇게 상승하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견조했던 고용에 이어서 소매 판매도 좋게 나와주면서 미국 경제 탄탄한데 그러면 연준이 긴축 정책을 더 오래 유지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작용했던 하루였습니다. 그럼 특징주들은 뭐가 있었을까요? 근데 시장에서 특징주들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플은 워렌 버핏이 추가 매수했다, 4분기 추가 매수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좀 상승을 했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CEO가 들어올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의 그 외에 어떤 특징주들 보면은 표를 제가 이렇게 두 개로 좀 구분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뭐냐면 일반적으로 특징적이었던 이슈가 됐던 종목들하고 오른쪽에는 약간의 어떤 그 테마가 형성됐던 그런 종목들인데,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오른쪽에 보실 게 이제 소비주들이 먼저 눈에 띄어요. 이제 소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소매 판매 지수가 급등하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이런 상황들이 생겼고, 그리고 이제 그 아래쪽에 보면 이제 한국, KB 파이낸셜이라든가 코리아 일렉트릭이나 뭐 한전 이런 회사들이죠. 이런 회사들이 이제 떨어지는 모습 보였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포드가 SK온이 납품하는 배터리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전기차 업계에서 이 배터리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례적으로 좀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좀 위험한 발상이기도 합니다. 포드 입장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업계에서 굉장히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 한국계 기업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바로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어요. 뭐 손실이 계속 나고 있습니다. 근데 예상보다는 적게 났다. 이런 게 이제 중요했고, 그리고 예약이 17% 증가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갑자기 급등하는 25%나 급등하는 모습 보였고요. 에어비앤비는 그동안 많이 봤죠. 다행히 수익 실현 물량 많이 안 나오고 매출 정상적으로 이제 순이익하고 매출이 정상적으로 예상했던 대로 잘 나오면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지금 나왔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아크 이노베이션의 캐시우드가 좀 살아났죠. 이제 테슬라 주가가 바닥에서부터 쭉 올라오니까 살아났는데, 이 캐시우드가 코인베이스 주식을 매수하고 있다 이러면서 한 13% 좀 급등을 했고,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 실적이 좋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또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였습니다. 대본에너지, 이제 올해 경기 침체하면 에너지 관련주들 매수해야 된다고 지난해 연말에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떠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안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이게 굉장히 차별화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대본에너지 실적 발표했지만은 앞으로 생산량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이유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대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대만 반도체 지난번에 워렌 버핏이 샀다 그래가지고 또 주가가 꼬승 뛰었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또 다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 보였고요. 오늘 이제 좀 특징적으로 한 종목 보자면은 포드를 좀 보려고 합니다. 포드 주가가 사실 크게 이제 살아나지 못하고, 포드의 F150이 지금 생산 중단이 됐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F150 전기차가 이제 중고차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가격이 예상했던 것보다 하락이 좀 빨라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장이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리비안이 굉장히 빠르게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리비안은 원래 미국 정부에서 밀고 있는 차고 픽업 트럭을 중점적으로 생산하는데, 이 회사가 지금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경쟁이 굉장히 심해질 거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보면은 설문조사에서도 F150이 이제 소비자들한테 좀 순위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테슬라와 리비안에 뒤처지는 상황이 되고 있죠. 지난해 중반만 하더라도 F150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이러지 않았는데, 이게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차트 보면은 이제 반등시마다 고점을 낮추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상승 탄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12달러가 이제 심리적 지지선이 되는데, 여기가
경제 침체 국면하고 맞물리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징주들 그리고 포도의 주가 부진 원인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방금 막 나온 마감지수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혼조세를 보이다가 결국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11%, S&P 500이 0.28%, 나스닥이 0.92% 상승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밤 주목해봐야 할 종목이 뭔지도 살펴봐야겠죠. 지난주 목요일에 세무사님께서 에어비앤비를 꼽아주셨었는데요. 이 종목 간밤에 13% 넘게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기다려지는데요. 이번에는 또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을까요? 네, 오늘은 제가 특징 종목이 아니라 하나의 테마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제가 C3 AI 회사 소개하면서 한국에서도 이제 이런 인공지능 테마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미리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이제 전기차 중에서 이제 전기 충전 업체들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 후반에 오후장 들어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세를 계속 이제 밀어붙이는 모습 보였는데, 바이든 행정부에서 전기 자동차 충전소에 대한 이슈가 나왔습니다. 관계자들이 이제 발표를 했는데, 네트워크를 이제 기업들하고 구축을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그런 것들을 확장해 나가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불과 이제 몇 년 안 남았어요. 그때까지 차량 판매의 50%를 전기 자동차로 하겠다. 이제 10%간 넘었거든요. 근데 이걸 50%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충전소가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충전소를 확장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 정부하고 얘기해가지고 백악관측하고 얘기해가지고 7,500개의 충전기 네트워크를 만들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또 계속 실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헐츠라든가 이제 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충전소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제너럴 모터스라든가 아니면 이비고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또 도로변에 이런 정류장 같은데 그런 데다가 이제 충전소를 설치하겠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일반 그 오일 충전소를 대체하는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충전소를 설치를 하겠다는 계획들을 계속해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몇 개 말씀드릴 종목들은 이제 크게 4개 종목을 제가 가지고 와 봤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오늘 이제 충전소 관련한 이슈를 통해서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첫 번째가 이제 블링크 차징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블링크 차징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충전 장비 이런 것들을 이제 소유하고 또 운영하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이런 큰 회사고요. 그리고 차지 포인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전체 좀 글로벌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충전소를 제공하고, 그리고 충전 솔루션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또 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용도 하고 또 아니면 주거용도 하고 다양하게 그런 그 패키지를 가지고 있는 회사고, 이비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충전소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그 충전기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비구 같은 경우에는 전기 판매 쪽하고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충전소 기계를 납품을 하느냐 설치를 하느냐 아니면은 전기를 판매하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좀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충전소 기계 쪽으로 조금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또 하나 이제 새롭게 이제 월크호스라는 회사가 또 들어와 있어요. 이 월크호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기 트럭 제조업체입니다. 트럭 이제 대형 긴 트럭 이제 그런 제조업체인데, 이 회사가 이번에 이제 같이 충전소들하고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 바이든 정부가 사실 전기차 쪽으로 밀고 있는 전기 트럭 쪽으로, 그것도 이제 대형 장거리 이동을 하는 대형 트럭 쪽으로 밀고 있는 회사가 월크호스다 보니까 이 회사가 이번에 충전소 테마에 편승해가지고 같이 끼어드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의 이제 그 어떤 재무 구조나 이런 것들이 비슷합니다. 왜냐면은 아직은 개발 단계 쪽에서 이제 갓 시장에 나와서 시장 점유율을 조금씩 넓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재무 구조가 거의 비슷해요. 뭐냐면은 장기적인 기대감이 여전합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어느 정도로 매수하고 이제 의견들이 나오는데 거의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기대감은 여전하다. 그리고 목표가도 보면은 지금 현재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비고의 재무 구조인데 지금 6달러대에 있는데 10달러 이상으로 이제 크게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장기적인 기대감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수익은 없다. 그리고 적자 상태는 계속되고 있고 이게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언제까지 가냐면은 지금 기관들이 예상하는 거는 2025년에서 2027년도까지는 이런 상황이 유지될 수밖에 없다. 재무고자가 어떻게 수익을 흑자 전환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분기별 실적도 사실 아직은 조금 변동성이 큰 게 왜 그러냐면은 기대치를 꾸준히 좀 맞춰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기대치가 굉장히 들쭉날쭉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무 구조에 있어서는 그다지 크게 아직은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만 조금씩 나아가는 개선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봐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고 특히나 이제 정부 쪽하고 이제 수주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 쪽하고의 계약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요. 차트 이 종목들 차트 보면은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게 충전소 시설을 보고 받느냐 아니면은 전기를 판매하는 에이전트 사업을 하느냐 이게 이제 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차트가 많이 달라지는데 지금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그 말씀드렸듯이 기계 쪽 관련해 가지고 납품하는 이런 업체들 설치하는 업체들 쪽으로 좀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전기 쪽은 변동성이 좀 크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기업 에너지 대기업들이 또 차지를 하기 때문에 큰 이제 기대치를 주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 주가 흐름들이 보면 이제 좀 많이 구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지금 블링크라든가 뭐 이런 회사들은 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비고도 또 위에 있고 근데 나머지 회사들은 또 아래쪽에 변동성이 크지 않게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장에서는 최근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한 75% 정도 고점 대비 한 75% 정도 하락해야지 얘네들이 제대로 반등하는구나 이런 예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그랬죠. 크게 하락해가지고 한 100% 정도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이 하락한 기업들을 많이 투자하려는 이런 투자자들의 이동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떤 기대되는 부분이 어쨌든 정치적인 부분이 좀 있는데 바이든 정부가 공화당하고 이제 부딪히는 게 지금 예정이 돼 있죠. 그러면서 예산을 감축해야 되는데 다른 분야는 예산을 감축하는 게 사실 얘기거리가 많이 되겠지만은 전기차 인프라 확대하는 쪽에서는 공화당 측에서 그렇게 반대하는 부분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앞으로 투자가 더 일어나게 될 경우에는 이 전기차 충전소 관련 테마가 더 크게 하반기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렇게 계속 잡아가시는 것들은 굉장히 좋은 그런 장기 투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 주가 동향 잘 지켜보시면은 충분히 좋은 기회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로 전기차 충전업체들 달아주셨는데요. 앞으로 크게 성장할 테마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수 미국 세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